이조 발표의 주제는 신곡 수중곡 전폐에 대한 풍수인의 단상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고요. 2장에서 풍수에서 물길의 의미와 필흉 사례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양과 서울의 물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풍수라는 단어는 장풍득수 줄임으로 바람 고요하고 물 잔잔한 땅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시장이 서면 재물이 쌓여 도시가 형성되죠. 실제로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와 세계 주요 도시는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는 물길에서 도시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강에 설치된 수중도를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환경 논리와 경제 논리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도 전폐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도 철거를 반대하는 주장은 수중도가 있음으로써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농업 영수를 확보해주며 철거해도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수중도 철거를 찬성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보면 수중도가 있음으로써 수질이 악화되고 식수원이 오염되며 생태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녹조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강물이 이처럼 죽어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엔 풍부한 수량의 수변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까지 넉넉한 모습입니다. 환경부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녹조 현상은 지천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수온 상승, 유속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천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볼 것 같으면 수중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서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과는 달리 보가 있음으로써 치수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요인이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각국의 수자원 이용률을 보겠습니다. 수자원 이용률이란 연간 총 강수량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유럽 75, 미국 69, 호주 49, 아시아 22, 아프리카 7, 한국 27%에 불과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유엔에서는 한국을 미래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반도는 동고서저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빠르게 서해바다로 빠지게 되죠. 또 대부분의 하천은 직수로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엔 풍수에서 물길의 의미와 필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감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급하게 흐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여깁니다. 매우 꺼리는 것이 물이 나가는 땅이라 하였고 곧게 흐르는 물길을 가장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길은 크게 굽이쳐 흘러야 하고 10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물은 1000년의 부를 약속한다고 합니다. 즉 저수지나 호수와 같이 고여있는 물을 풍수에서는 최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 항시 맑은 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게 됩니다.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을 보겠습니다. 런던, 파리, 모스크바, 로마, 베를린, 상해 등의 물길은 크게 굽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길에 굽이침이 많다는 것은 유석이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물길이 불리한 도시에서는 물줄기가 곧고 길게 빠지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굽이침이 적고 유속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국내 도읍지 물길을 보겠습니다. 천명보도 경주는 형산강 중심으로 좌우에서 대천과 남천, 북천 등이 합수되는 것입니다. 평양은 대동강이 크게 굽이치고 부여 또한 백마강이 크게 굽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주를 보겠습니다. 공주는 금강의 굽이침이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빠르게 흐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주는 63년의 짧은 도읍으로 그치고 맙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을 보겠습니다. 만원대 좌우에서 합수된 물길이 직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산수동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고려 개국 당시 수도기 불리하다고 여겨 곳곳에 비보사탑을 세우게 됩니다. 고려 왕조 475년 동안 수많은 내우외화는 이렇듯 불리한 물길과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한양의 물길을 보겠습니다. 한양은 청계천이 서출 동류하여 곧고 길게 빠지는 형태입니다. 청계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내 도읍지 물길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려와 조선의 물길이 가장 불리했습니다. 춘천 서면은 전체 인구가 4,000명도 안 되는 작은 면 소재지에서 작년까지 무려 150명의 박사를 배출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면에 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 북한강 하류의 의암댐을 완공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의암댐을 완공하고 거대한 담수호가 생기면서 박사 배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난지도는 예전에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이 끝나면서 난지도는 섬이 아닌 육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 하류에 있는 신곡 수중고로 인해서 잔잔한 호수와 같은 물이 가득 고여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형이 바뀌고 물길이 바뀌면서 난지도는 대규모 변신을 하여 주말이면 수많은 인파가 보이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경주 최고잣집은 약 300년간 12대 만석지기를 유지한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일제시대에 이르러 낙을 내리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최부잣집 좌측을 흐르던 작은 개천이 물에 마르게 됩니다. 개천의 물길은 그 무렵 일제가 철도 공사로 뚝을 쌓으면서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풍수 논리로 보게 되면 최부잣집 신화가 시비대로 끝난 것은 물길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풍수 고전에서 말하기를 수구사는 이해가 가장 밀접하다고 합니다. 수구사란 물빠짐을 막아주는 산이나 구조물 등을 말합니다. 비유하면 장비가 장판교 전투에서 저주의 대군을 홀로 막아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수구에 있는 큰 다리도 화복에 관계가 있는데 혹 수해로 인해 교량이 손실되면 흉화가 닥친다고 합니다. 즉 수구사는 기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춘천 박사마을, 난지도, 경주 최부잣집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수중고는 가장 확실한 수구사 역할이 됩니다. 이번엔 한양과 서울의 물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태조 이성배가 한양의 산세를 관망하다가 윤신달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어떠하냐? 풍신 윤신달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경내에서는 개성이 제일 좋고 여기가 다음가나 한대는 많은 북서쪽이 낮고 물이 적은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북서쪽이 낮다는 것은 지금의 자하문 고개를 말합니다. 임금이 다시 왕사 자초에게 물었다. 자초는 무학대사를 말합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하기를 여기는 사면이 높고 중앙이 평탄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소서. 무학대사께서는 다소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륜이 홀로 말하였다. 한양의 산세는 비록 볼만하지만 지리의 술법으로 말하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여러 사람이 말로서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당시에도 한양의 물이 적음을 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시대에는 개천에 대한 준설 공사를 자주 합니다. 태종은 군사 5만 명을 동원해서 한 달간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세종은 말하기를 경복궁은 추작이 허하고 명당에 물이 없으므로 개천을 파서 나무를 심으려 하니 그것이 나라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태종과 세종은 한양의 물길의 분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근본적으로 물이 적었고 풍수에서 꺼리는 직수였습니다. 청계천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멀리 모악산이 보이고 인왕산이 바라보입니다. 그리고 남산 쪽 물길이 합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청계천의 물이 매우 빈약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은 보건대 저것은 현재 종로 2가, 종로 3가 근방으로 유추됩니다. 수선연도를 보시다시피 한양을 흐르는 청계천은 굽이침이 없이 곧고 길게 빠지는 형태입니다. 마치 한양을 2등분하듯 편을 가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물길은 500년 내내 강파싸움으로 이어졌으며 빈약한 물길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력은 서구 열강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면서 윤신달의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풍수보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당 직과하며 위치 수파 천시민이 주제 불치하고 인정 희소라. 물이 명당을 곧게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를 일러 수파 천심이라 하니 주로 재물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드물게 된다. 마치 지금의 청계천을 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도 서울은 폐허가 되고 197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서울은 청계천이라는 시계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5년 한강 개발을 시작하면서 서울은 강북과 강남으로 지역이 확산됩니다. 수도 서울의 물길이 시계천이었던 청계천에서 풍부한 수량의 한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부터 서울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강은 용산을 지나서는 북서쪽으로 약 23km가 곧게 빠지는 결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은 이해가 상반되는 물길입니다. 다행히 1986년 신곡 수중도가 생기면서 한강은 더욱 많은 수량을 간직하게 됩니다. 잠시 그 시절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1975년 영동 개발 당시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잠실에서의 농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논밭은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초가집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1975년 경기도 광주군 사평입니다. 즉 저곳은 현재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이죠. 멀리 남산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생겼습니다. 저것이 지금의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 땅은 서울에서도 가장 부천으로 이름난 지역입니다. 요즘 들어서 4대강 수중고와 맞물려 신곡 수중고의 존폐 논쟁이 뜨겁습니다. 신곡 수중고는 1988년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된 전체 길이 약 1km 정도로서 수중고와 가동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곡 수중고를 철거를 찬성하는 환경단체와 김포시의 주장을 보면 수중고가 있음으로써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 환경이 단절되며 강바닥에 퇴적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 김포 지역이 침수가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농어촌 공사와 한강변 주민들의 주장은 철거할 경우 수변 환경이 미흡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며 바닷물에 역류로 염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조류에 의해서 뻘이 한강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위 저하로 하천변에 지방 침하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 국토부, 환경부는 철거를 보류하고 있는데 가동부의 수문을 개방해서 이해 득실을 모니터링하기
하겠다고 합니다. 앞의 환경보호 분석에서 보듯이 도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지게 되면 녹조 발생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천에서 함유하는 유기 화합물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만약 도가 문제라면 전국의 모든 저수지는 죽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저수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중고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는 건강한 하천을 물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기초환경이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많은 것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나라 수도의 물길은 국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 서울의 물길이 청계천에서 한양으로 바뀌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풍수 이론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한 것은 물길과 수량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강 하루는 약 23km 직수로 흐르는 불리한 물길이지만 신곡 수중고로 인해서 깊은 수심과 많은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길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견인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곡 수중고를 철거하면 한강의 수량은 급속히 줄게 되어 1960년대 하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풍수 이론을 보면 도를 철거해서 강물이 메마르면 이제껏 누렸던 풍요와 번영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수중고 개방 이후에 설세가 날아오고 모래턱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은 보 개방 즉시 나타나지만 경제력 침체는 서서히 이루어져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함안보 개방 이후 모래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과연 철새와 모래탑의 가치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맞바꿀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청과 본류의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기자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주의학회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